안녕하세요. 세금 킬러 자담 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9월 달이니까 여러분 이제 뭐에 관심이 가세요? 저는 세무사니까 세금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그리고 과세 특례 적용 신청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합산배제 그리고 과세특례. 이렇게 합산배제 일단은 신고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대상은 전용면적이라든가 공시가격 등 어떠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가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임대주택은요.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업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세무서에 역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입니다. 다음 달 10월 4일까지 임대업 등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이 이러한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어떻습니까? 올해 초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좀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좀 더 주의해서 보실 사항 중에 하나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원용 주택 등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기숙사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그리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멸실 목적의 주택 그리고 등록 문화재 주택 등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 역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택건설용 토지인데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그리고 주택건설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데 이러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라는 말은 제가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이 안 나오게 해서 주의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그 기본 틀이 뭐예요? 인별과세잖아요. 인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갖고 있는데 이 어떤 주택이면 이제 뭐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그래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인별로 내가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걸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그 기준가에 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살펴본 임대주택이라든가 사원용 주택, 기숙사, 그리고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이제 주택건설을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오래된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리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점 한번 유념하시고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서두에 좀 이런 말씀 좀 꺼내는 건 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타고난 금수저라든가 뭐 요즘 뭐 다이아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금수저 이상의 그런 숟가락을 내 입에 물고 태어나지
태어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을 다지고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열심히 산 그 결과 여러분이 부가 형성이 되고 그 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형성이 되면 세금과는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는데 분명 어떠한 신고나 신청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놓쳐서 세금을 괜히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뭐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드렸고요. 일단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아까 살펴봤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신고 기한은 9월 16일입니다.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물건을 추가로 내가 이제 더 취득을 했다 그러면 추가해서 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요건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와 관련돼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잠깐 살펴보시면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그리고 그 건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물만 합산 배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즉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 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역시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라진 내용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 배제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여러분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조금 좀 이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 토지의 연간 사용료가요. 그 토지의 공시가격의 2% 이하 굉장히 미미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달라진 사항은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사원용 주택이 합산 배제가 가능했는데 원래 이 공시가격이 6억 원으로 그 한도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와 관련된 과세 특례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4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그리고 세 번째는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 대한 특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법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인 일반 세율 적용 특례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제가 제일 처음 살펴봤던 내용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3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크게 살펴볼 2가지 테마는 뭐다? 과세특례 신청이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내용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과세특례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인별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칙을 무너뜨리는 규정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는 인별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는데 만일 과세특례 신청을 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돼서 과세특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지만 하나의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한 사람의 납세 의무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례입니다. 자, 신청 대상은요.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거주자의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입니다. 뭐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와 관련된 납세 의무자는 한 사람으로 몰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에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만일 이때 지분율이 같을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남녀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반반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해서 납세 의무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제상 우리가 한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리 부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유리할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셔야 되는데, 특례를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납세 의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지분율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공제 금액은 특례를 신청을 했을 때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보유기간이 오래되거나 납세 의무자 연령이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각각입니다. 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갖고 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남편, 부인 따로따로입니다. 공제 금액은 각각 9억 원, 9억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1세대 1주택자인데 이런 이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각각의 사례별로 요 특례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세액과 특례를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 세액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나아요. 젊으신 분들은 적용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왜 근데 그러냐면 공제 금액이 9억, 9억이니까 도합 18억인데 굉장히 높거든요. 요즘 서울에 있는 굉장히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쪽에 있는 아파트는 20억이 기본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20억을 넘는 집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세액공제 최대 80%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때는 한번 특례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안 한지는 한번 사례별로 각각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유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런 특례를 신청을 작년에 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특례 적용을 이제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취소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요. 일시적 2주택 등과 관련된 과세 특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주택이라든가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 목소리 같네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저가의 지방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대상 3가지.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을 해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6월 1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그런 상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인 경우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이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인데요. 수도권이라든가 이제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작년까지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중에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또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 중입니다. 인천의 광화군 옹진군, 그리고 경기도의 연천군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된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1주택 소유자라면, 자,
일시적 1세 2주택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세 특례와 관련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상속주택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요, 납세자가 주택수 산정 특례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이 왜가 중요하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율이 좀 저율입니다. 일반 세율의 종부 과세표 좀 구간별로 해가지고 저율의 세율 3억 원 이하면 0.5%부터 94억 초과하면 2.7%까지 적용을 받는데 주택수가 3주택을 넘어가 버린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세율이 더블이 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속주택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납세자가 당해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상속주택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내가 주택수 산정에서는 제외하겠다라는 그 특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율 적용에 더 유리하다는 점 한 번 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이제 우리가 상속주택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의 부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시면 가능한데요. 상속주택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이거나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상속주택에 한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수 산정에서 빼줄 수 있다라는 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입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우리가 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라든가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이런 부속토지에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는데 자, 주택수 산정 특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수 산정과 관련돼서 세율 적용 시 이제 특례를 신청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택수 산정에서 이러한 상속주택이라든가 이런 요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이라든가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외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제 내용은 진짜 법인의 일반 세율 적용 특례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땠어요, 여러분? 법인 하면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2.7%부터 이제 5% 굉장히 높았죠.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2.7% 5%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도 작년에 300%였는데 세부담 상한도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공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인 명의의 주택인데 솔직히 1원짜리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돼서 지금 6개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법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반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공제 9억 원 가능하고 세부담 상한, 기본공제가 9억 원인가 6억 원인가 이런 기본공제 가능하고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이 모든 법인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6개의 법인이 해당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공공주택 사업자, 그리고 공익법인 등. 자, 보면 앞에 관계법령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두 번째 상정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세 번째 주택법, 도정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사업 시행자, 그리고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택조합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일반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자, 다섯 번째는요, 주택공동사용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법인들이 6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 누진세율, 자, 어떻습니까? 2주택 이하라면 0.5%,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0.5%부터 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래도 뭐 저기 94억 원 초과까지니까 어떻습니까? 한 12억 원까지는 그래도 똑같네요. 자, 12억 원을 넘어간 문제인데 3주택 이상이라도, 자, 이렇게 주택수와 무관하게, 자, 기본세율을, 자, 어떻습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세율 적용해주겠네요. 자, 2주택 이하로 가가지고, 0.5%부터 2.7%까지 굉장히 획기적인 사안이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주고요. 기본공제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 현재 150%입니다. 여러분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150%니까 세부담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6개의 법인이 여러분이 과연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포함될 일 거의 없겠죠. 자, 법인 일반 세율 적용 특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종합부동산세 이제 합산 배제 그리고 과세 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실까요? 합산 배제와 관련돼서 총 3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 두 번째 자원형 주택 등, 그리고 세 번째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 합산 배제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사원형 주택 등, 주택건설용 토지 등,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접하는 게 임대주택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개인이시면 임대주택일 것이고, 사업자분이라면 아마 이게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이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멸실을 목적으로 이제 취득한 이제 오래된 주택이 있잖아요. 이런 주택이 많이 해당이 될 것이고, 주택건설용 토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건설원가가 이제 건축원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5년 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때에도 제외가 되니까 이때는 합산 배제 반드시 신고하셔가지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시고요. 다음은 이제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항이죠. 일반적으로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일개 개인이시라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내용도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여기까지도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번째 법인과 관련된 일반 세율 적용 특례는 여러분하고도 좀 많이 무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고요. 뭐, 오늘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종합부동산세, 이제 시즌이잖아요. 솔직히 하반기. 우리가 1년 내내 세금을 짚고 가고 그래야 돼. 제가 이제 직업이 이런 세무사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세무사인데 세금 내는 게 솔직히 싫습니다. 뭐 쪽다리 날라오는 게 맨날 뭐 세금 내라는 쪽다리만 날라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또 이제 체납되면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꼭 등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수중에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좀 적게 나가나요? 많이 나가잖아요. 세금도. 참, 이게 당연한 납세 의무인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저희가 살면서 한 3분의 1은요, 세금을 낸데 기여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3분의 1은 세금을 낸데 기여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불현듯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3분의 1을 소진하고 있겠구나. 현업에 종사하는 이상 이건 어쩔 수 없다. 뭐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조금 그 비중이 줄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내 인생에서 그런 비중이, 세금과 관련된 그런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금수저 타령했잖아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아무수저도 아니고 저는 흙수저도 아니에요. 진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다수가 저와 많이 동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부모님의 이제 그 노고로 대학까지 이제 무사히 다 마쳤다 그래도
뭐 대학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 하셨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못했다 그래도 집안일을 많이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고, 솔직히 탱자탱자 놀면서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재학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는 어떤 이제 내가 취업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이제 직업이죠. 직업으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겪고 산 넘고 산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을 하면서 살았고 그 개척하는 인생 중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아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부를 좀 이렇게 재테크도 하고 저축도 하고 알뜰살뜰 쓸 거 안 쓰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재테크도 하고 그리고 부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좀 적게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읽어가실 분도 분명 많이 계실 거고 그러면서 있는데 읽어 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읽어놓은 거에 대해서 읽어놓은 나의 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어떻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매년 세금을 내시는데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살인적인 세금이지 않습니까? 뭐 23년부터는 지금 뭐 이렇게 일반 세율도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세율 이런 특례와 관련돼서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신청도 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놓은 그런 부에 여러분이 축적해놓은 그 부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안 나가도 낼 세금이 이유 없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한 번 더 저금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높아심에서 솔직히 저 오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과세 특례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다른 세무사님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여러분 뵙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줄이를 딱 들어서니까요. 여러분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활자화되지 않은 거를 보면은 활자화되지 않고서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렇게 뭐 편저죠. 솔직히 나온 보도자료 같은 거 갖고 제가 이렇게 맞게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 내용 같이 저랑 이렇게 정리도 해보면서 여러분 수중에서 나가는 돈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제가 세금 킬러로서 여러분에게 미약하지만 조력자가 되어드리고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10월 4일까지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하시고요. 전년도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 그럼 그냥 놔두시고요.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더 신고하셔야 되고 만일 제가 아까 과세 특례와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부 공동명의 일득 특례와 관련돼서는 이게 여러분에게 사안에 대해서 이제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다 반드시 그랬잖아요. 특례를 적용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여러분 사안에 대입을 해보시고 이 특례를 작년까지 받았다 그러면 특례 안 받는 게 원래 유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반드시 취소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이상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여러분의 세금을 절약하고 여러분의 세금을 킬러로서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